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좀 색다른 이야기, 임의 경매를 취하시켜서 급매물로 만들어서 그거를 정상 중개 물건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성공시킨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참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거든요. 보면은 사실 공인중개사라는 그 직업이 남이 그 전 재산을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임의 경매 당해가지고 잔금 지급 불변 기간이죠. 불변 기간이란 뭐냐면은 잔금 다 내놓고 그러고서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둬요.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경매 당한 사람이 채무를 갚아주면 경매 취하시켜주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경매에 원래 있는 거예요. 임의 경매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있기까지 이제 먼저 이와 비슷한 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우리 일반 고객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물건 매매를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간발의 차이로 멀리 계셔가지고 그날 계약하러 오지 못하고 우리한테 온라인으로 이제 돈을 계약금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그 물건이 팔려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그때 굉장히 아쉽거든요. 아마 그건 중개업이 아니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면은 코앞에서 자기 몫을 놓쳐버리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돈은 들어와 있고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그때 이제 경매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 경매 때문에 제가 이제 경매지를 한번 봤어요. 경매지를 한번 봤더니 그 경매지에 봤더니 3일인가 남았어요. 그쵸. 불변기간 할 수 있는 날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와서 임의 경매 취하 사례 이렇게 키워드 쳐놓고 그러고서 검색 보면은 이제 여기 올린 요거 사이트 뜨거든요. 요 사이트 뜨는데 사이트가 오면은 이제 아파트 임의 경매 낙찰 취소 경매 취하 실전 사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아파트가 근저당 담보 채무 불능으로 이미 경매에 붙여져서 경매로 낙찰되었고 낙찰자의 잔금 지급기일 3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극적으로 경매 취소를 실행하여 정상적인 매물로 만들어서 매매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 사례를 올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2012년도 일이니까 벌써 몇 년인가요? 2019년이니까 7년 됐네요 벌써. 그죠? 참 세월 빨라요 보면은. 대상 경매 물건은 본 필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바로 건너편 나홀로 아파트였는데 경매로 나온 것을 알고 있었으며 별 관심은 없었죠 그때. 마침 그 시점에서 그러한 종류의 아파트 매물을 찾고 있는 고객이 있어 필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입 의뢰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매매 거래를 하려고 하던 차에 그 물건이 딴 사람한테 계약당해서 없어져 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건 없어지고 계약금은 들어와 있고 황당하죠. 그때 마땅한 매물을 몰색하여 계약금을 미리 부동산 통장으로 입금하고 곧이어 정식 계약을 치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한 발 앞서 간발의 차이로 계약이 완료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사무소 매수 희망자의 계약금은 입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계약할 물건이 계약되어 버리니까 너무도 아쉬웠고 받아놨던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허탈해하다가 문득 건너편 앞에 있는 아파트 경매건이 생각나서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해당 물건 혹시나 하고 조회해 보았더니 이미 경매 집행으로 낙찰이 끝나버렸고 다만 잔금 지급 기한이 3일 남은 불변기간 상태였습니다. 경매 낙찰 후 불변기간, 바로 그때 뭔가 번개처럼 머리를 확 스칩니다. 채무와 관련하여 배당 등에 관해 권리 분석해보니 경매당한 사람은 찾아갈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중개사무소는 그와 비슷한 물건을 계약하려다 어긋난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 경매 물건은 낙찰가보다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 이상을 더 주고서도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꽤 괜찮은 가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사이트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 이 경매 사이트 그 이제 들어가서 경매 여기 보면은 그 사건 번호 있거든요. 경매 사건 번호 치고 그러고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7년 지났는데도 거기 그대로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아마 오랫동안 사건 번호만 치면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건 번호 치고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이게 2012년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2012년도에.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그 그러니까 1억, 그러니까 최초 감정가액이 2억 8천만 원이었었는데 한번 떨어지고 30% 까지고 나니까 1억 9천6백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실제로 2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이게 2억 1천만 원 낙찰됐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건재당이고 요게 경서농협에서 2억 1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순위 건재당권이 캐피탈에서 1,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청 오정 구청에 압류된 게 이제 있었는데 보통 지자체에 압류된 그 금액들은 사실 되게 작은 편이에요. 크질 않아요, 금액들이.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별로 무시한 그런 상태로 그렇게 해서 요 집 주인을 이제 불러내려고 몇 번을 가서 두들겨도 대답도 안 하고 안 와요. 사람들이 경매당해가지고 이제 거의 포기 상태로다가 뭐 바다가 또 없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 집이 경매를 당하면은 이 경매 당한 사람은 경매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에 가 있어요. 그 지식이 경매 당한 거에 대해서 뭔가 건질 거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저기 탐문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그 기간이 뭐 한 8개월, 1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이 사람들은 많은 걸 알게 돼요. 그 경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매에 낙찰 당하고 나면은 자기가 찾아갈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문을 두들겨도 안 열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안 열어주길래 그 쪽지 써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앞에 있는 부동산이니까 꼭 좀 여기 문 좀 열어주고 연락 좀 하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한 2,5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손에 쥐고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연락하라고 이렇게 해서 쪽지를 집어넣고 왔더니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로 오시라고 바로 앞이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왔을 적에 그런 표정이 니네들이 해봐야 뭘 하겠냐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 그러니까 왜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보면은 아무리 니들이 해봐라 뭐 경매 낙찰 끝났고 이제 그 사람 돈 다 냈고 그리고 니들이 해봐야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로 오라 그러냐 그러고 이제 그러고서 하길래 일단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사장님이 우리랑 같이 움직여서 이거를 해주게 되면은 한 2,500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손에 쥐고 가게 되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몇 명이 같이 할 건데 한 4,5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수고비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사장님은 한 2,500 잘하면 한 3천까지 가져가실 수 있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서 그거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급전도 빌리고 해서 해서 하면은 한 전반적으로 한 4,500 정도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4,500 가져가는 건 불변이고 사장님이 2,500 가져가는 2,500에서 3천만 원 사이 가져가는 것도 그 안에 있는데 그건 노력하기에 따라서 조금 몇백만 원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냐 했더니 그게 사실이라면 자기 무조건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거든요. 시작한 게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는 돈을 마련해야 되죠, 제가. 근데 뭐 제가 2억 1천만 원을 손에 쥐고 있을 리도 없고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이제 불러가지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러면 얼마 구해오고 했더니 7천만 원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았어 그럼 친구가 7천만 원 구해오고 또 한 사람이 또 이제 7천만 원을 구하기라고 내가 지금 그 셋이서 7천만 원, 7천만 원, 7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하루 만에 2억 1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물론 나도 그때 내가 만든 돈은 나는 뭐 얼마 안 됐어요. 안 됐고 또 나도 또 다른 친구한테 얼마 베팅을 하라 가지고 얼마 먹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 4,500만 원이니까 결국 7천만 원당 1,500만 원씩 배당 받아가게 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이게. 자, 이제 거기까지 이제 하고 다음 얘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등기부 등본에도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보면은 잘 안 보일 겁니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소유권을 이전했네요. 보니까
소유권 이전을 했고, 경매 당한 건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리고, 요 뒤에 거는 그 이후에 2014년도 일은 제가 잘 모르는 일인데, 하여튼 등기, 요번에 띄워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2013년 2월 15일, 2월 19일이네, 그죠? 2014년 2월 19일 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되고 등기가 이게 이제 취소가 된 거예요. 이게 경매가 취소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매 당했던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경서농협에 가서 요거는 이제 그날 뭐 이런 데는 이제 제도권 금융업소니까 여기는 가니까 뭐 바로 이렇게 이제 취하해주고 해지 서류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캐피탈 갔는데 캐피탈 전화해서 협상을 이제 시켰어요. 캐피탈 협상 가가지고서 이 사람한테 우리가 하지 않고 이제 경매 당한 사람한테 이제 잘 사장해서 진짜 막 죽는 소리 해가면서 좀 봐달라고 이렇게 시켰거든요.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전화했더니 그러면 돈 얼마만 가지고 오면 니네 거 해지 서류 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갔어요. 찾아갔는데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캐피탈 진짜 비신사적이에요. 보면은 딱 가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쩐주라는 걸 눈치챈 거예요. 보면은 쩐주라는 걸 눈치채니까 자기들이 얼마에 해지 서류 주겠다 그랬는데 해지 서류 주기 전에 막 요리조리 말을 돌려가지고 결국 더 뜯어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자기 돈이 여기서 협상 잘하면은 돈이 1, 200, 300, 400만 원 늘어나는 거고 이 협상을 잘 못하면은 자기 돈이 딸려 나가는 거니까 진짜 막 이제 울고불고 매달리다시피 해가지고 깎아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캐피탈 사채업자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얼마의 협상을 봐가지고 이제 마무리는 잘 했어요. 마무리했는데 서류가 자기네 사무실을 옮기면서 새로 옮긴 서류 거기에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가면은 바로 팩스로다가 복사본 보내줄 테니까 그거 가져서 해지하시라고 그러면서 해지 서류는 자기네들이 작성을 해줬어요. 해주고 도장 찍어줬는데 거기에 이제 먼저 사본 하나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사무실 들어가면 바로 보낼 테니까 준다고 그러면서 해서 뭐 저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해지 서류까지 줬는데 안 주진 않겠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살살 약을 올리고 그 소리 안 줘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못 보냈다 그러고 그렇게 이틀 끌고 나더니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은 아예 자기네가 이자 계산 잘못했다고 이자 500만 원 더 가져오라 그러네요. 이제 때려요. 사채업자들이. 참 진짜 내가 처음 겪어본 사채업자들이지만 참 되게 더럽고 치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지키고 처음부터 약속을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네들 한다고 해서 약속해가지고 해지 서류까지 다 해지 계약서까지 주고 나서 마지막 사본 보내주는 거 걱정 말고 가시라고 팩스로 보낸다고 지금 옮겨가지고 그쪽에 담당자가 없어서 바로 보낸다고 해놓고 나서 그렇게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경매 당한 분이죠. 그분이 가가지고 난리 친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한 200 몇십만 원인가 아마 뺏기고 서야돼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받아가지고 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등기 이전 서류 집어넣어서 소유권 이전하고 이전하면서 바로 이제 매매 계약을 성사시켜서 받아놓은 계약금이 있었죠. 받아놓은 계약금이 있어가지고 성사시켜가지고 마무리를 졌는데 이게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기간까지 해가지고 딱 18일인가 걸렸어요. 18일. 그러니까 이제 계약해가지고 잔금까지 치르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경매 당한 사람은 2,650인가 얼마 받아간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다 해서 풀어가지고 7천만 원씩 베팅해서 했는데, 저는 최종적으로 보니까 저는 그때 한 600만 원 찾아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돈 빌린 사람한테 다 줬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있었는데, 이게 돈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돈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 아는 지인들한테 여기저기 다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만 변통이 되면은 바로 돈이 풀리면서 배당 아주 굉장히 센 이자를 배당에 나갈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더니 다 저 믿고서 돈을 줬는데 그 당시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거 알고 내가 이 친구야 이거 이래 저는 이렇게 후는 이래 가지고 한 3천만 원만 베팅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베팅이 3천만 원만 이 얘기 나가는 순간에 이 사람이 딱 전화를 받으면서 야 이 친구야 나 돈 없어 지금 돈 지금 다 집어넣어 가지고 주식에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돈 하나도 없어. 딱 그 얘기하는 순간에 저는 뭐 그 사람한테 아쉬워서 전화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 돈 투자 받을 사람 많이 있으니까. 다만 제일 친한 친구니까 그래도 그 친구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다 내가 돈 얘기를 꺼낸 거고 그 사람하고 또 내가 아쉬워서 돈 얘기 꺼낸 것도 아니고 좋은 기계 있으니까 좋은 친구한테 제일 먼저 그런 얘기하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3천만 원이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돈 없다가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 아쉬워서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은 내가 얼마나 내가 참 진짜 망연자실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 친구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가장 친한 친구 맞았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한 18일 만에 그걸 다 풀고 나서 각자 자기 베팅한 금액 따라서 n분의 1로 곱해가지고 다 배분해서 받아갔는데 그 받아간 내용이 이제 그 하여튼 제다가 받아가고 나서 하고 났는데 이제 이게 하여튼 그 사람은 가고 났는데 참 보니까 녹화하고 있는 중에 자꾸 부동산 사무실에 문 열어놓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친구하고는 좀 사실 멀어졌어요. 그부터 내가 정말 나는 내가 저 친구가 어려웠다면은 내가 가진 거 한 20-30% 띄어서 갚는다 안 갚는다는 물어보지 않고 너무 친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친구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 갖다 이유는 물어보겠죠. 근데 갚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그리고 만약에 못 갚으면은 바로 선언해라. 나는 친구가 돈보다 좋다는 그런 선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런 얘기 안 오고 3천만 원이라는 얘기 나오자마자 돈 없다고 딱 끊어버리는 그 순간에 나는 저 친구한테 정말 내가 깊은 마음을 준 게 나만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제 지금은 그때 이후로는 그 친구만큼 친한 친구 사귄 지는 아직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그런 친구는 없는데 지금 뭐 꽤 친한 친구는 있는데 뭐 내가 그 친구한테 돈을 빌릴 일도 없고 그 친구한테 돈을 빌릴 일도 없고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어려워서 나한테 온다 그러면 아마 이 친구는 내가 가진 전 재산의 한 10% 정도 내가 빌려줄 것 같아요. 근데 그 빌려주는 돈은 받으려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친구야 이거 어려울 때 쓰고 여건 되면 갚고 이거 빌려간 것 때문에 나한테 뭐 이렇게 어려워하고 그러지 말라 그런 식으로 내가 빌려줄 것 같아요. 친구 간에 뭐 돈 거래하면은 뭐 친구 끊어지고 친구도 잃는다 그러는데 진짜 친한 친구라면은 자기가 가진 거 한 20-30% 정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되게 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 사이에서 이게 여름이 되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대해서 이렇게 잘 한번 풀어본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했는데 경매는 사실 이제 제가 공매는 여러 번 했었는데 경매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경매 당한 걸 풀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이 지역 사회니까 경매하는 사람도 알게 되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지인이 이거를 경매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나한테 아는 지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에이씨 그거 받아가지고 좋다 그랬더니 어떤 새끼가 풀어가지고 자기 멍 잡았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야 그거 푼 게 이사장이었네 그러고 저한테 얘기할 적에 한번 웃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때 그 사람 싸게 받았다가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는 그거 잡아가지고 풀어서 짭짤하게 재미도 받고 물론 저는 뭐 돈 크게 벌진 못했고 애쓰고 수고만 했는데 정작 그 경매당한 그 사람은 굉장히 큰 도움 받았고 거기에 이제 저를 믿고 베팅한 사람들 짭짤하게 돈 벌어 갔어요. 돈 벌어가 짧은 시간에 돈 벌어 갔고 저도 뭐 한 600만 원 벌었으니까 뭐 불만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거 혹시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 계시면은 경매를 당했다 하더라도 주변 부동산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저와 같이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싸게 경매당했을 경우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뭐 비싸게 경매당하면은 그 풀어봐야 드리다는 거고. 근데 하여튼 경매 낙찰 받아도 낙찰 받고 나서 낙찰되고 나서 잔금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불변 기간 일주일 동안 갚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돈을 갖다가 마련해 가지고 오면은 그 낙찰 그러니까 경매 당한 사람이 그 해당 그 채권 채무 그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돈 갚아주고 그 취하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진짜 취하가 돼가지고 금매물로 팔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이번 그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매 취하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중간에 부동산 사무실이다 보니까 손님이 들어와서 소리도 나고 잡음도 나고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